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번에 흥행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계시고요. 10대 1의 당대표, 또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과정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기대 섞인 전망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이제 조성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나서기까지 당내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존에 있었던 조금 한 방향에만 국한돼 있었던 정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성을 바탕으로 초선 의원들 그리고 원외에 있는 인사들까지 앞다퉈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이 당이 갖고 있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자칫 조금 이러한 경쟁 구도가 과열주즘으로 흐르게 되는 순간 당내 갈등 요소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조절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는 전당대회를 잘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점점 더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인데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 정리가 됐습니다. 예비 경선은 5대5고 본 경선은 7대3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본 경선의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금의 룰대로라면 중진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물론 여론조사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면서 국민의 여론과 뜻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가 90%가 당원 투표 그리고 10%가 국민의 여론을 취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또 여론을 많이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맞서고 있었고요. 이번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는 과거에 있었던 체육관 전당대회와는 다르게 코로나 시국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의 투표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다 이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여론조사 집계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70%의 당원의 표결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체육관 전당대회보다는 훨씬 더 여론조사에 근접한 형태로서 전당대회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민 의원께서 과열 조짐이 혹시 있을까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분위기 레이스 초반에는 사실 후보들 간에 좀 설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떤 것들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예비 경선을 통해서 5명의 당대표 후보군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이 5명 안에는 일단 들어가 줄 때만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에 출마했던 그 의미들이 펼쳐나갈 수 있겠죠. 예비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동안 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칫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면 국민의힘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시각에서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진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일부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다 훌륭한 자격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아마 잘 조절하면서 선거를 치를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걱정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당내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론조사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윤석열 전 총장 등 밖에 있는 대권 주자들에게 이제 읍소하고 호소하는 듯한 전당대회 국면들이 좀 치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과 별개로 당내에서 어떻게 당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면서 우리 당의 경쟁력을 더 만들어갈 수 있을지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본질적인 면에 집중하는 전당대회를 이제 내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니까 곧 이어져서 아마 잘 치러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해 봅니다. 어제 민주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계획서 단독으로 의결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6일에 열릴 청문회 역시 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대해서 이제 증인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는 야당과 충분한 더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청문회를 열더라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때 대통령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날 31번에 야당이 동의 없는 그 장관
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께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4.7 보궐선거의 민심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면 소수 야당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독주하는 여당에게 보내는 준엄한 민심의 경고가 어떤 것인지는 집권당인 민주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특히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 내내 법무부 장관과의 충돌을 통해서 법으로 2년의 임기가 지켜져 있는 검찰총장이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나갔던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 새로운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면서 그 직을 수행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국민 앞에 따져 물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진짜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날에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있는 국론이 분열됐던 상황들을 재현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청문회를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야당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국민 앞에 바람직한 청문회를 이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